1989년에 할리우드를 정말 뜨겁게 달군 영화가 하나 있었죠. 바로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그냥 따뜻한 감동 스토리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논쟁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오늘은 말이죠. 이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지 그 영화의 두 얼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오스카 트로피까지 품에 안은 영화가 동시에 그렇게 격렬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참 이상하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영화가 가진 두 개의 얼굴을 딱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는 모두가 사랑한 걸작이라는 얼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의 대상이 된 논란의 상징이라는 얼굴이죠. 이 영화의 출발점은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시작됐어요. 작가인 엘프리드 유리가 자기 할머니랑 운전기사분의 실제 우정을 바탕으로 연극을 썼거든요. 이게 또 퓰리처상까지 받으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바로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논쟁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논란은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요. 도대체 이 영화가 왜 그렇게까지 사랑을 받았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관객들은 물론이고 비평가들 마음까지 싹 사로잡았던 비결이 뭘까요? 보세요. 제작비는 750만 달러.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죠? 그런데 흥행 수익은요? 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관객들이 이 영화에 얼마나 깊이 빠져들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합이었어요. 퓰리처상으로 이미 검증된 탄탄한 원작이 있었죠. 그 감동을 스크린에 고스란히 옮겨놓은 각본이 있었죠. 그리고 와, 제시카 텐디와 모건 프리먼 두 배우의 연기는 정말 말이 필요 없었죠. 이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실제로 관객들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시네마스코어에서 A+라는 정말 보기 드문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관객들이 이 영화가 보여주는 따뜻하고 희망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어떤 대립이나 갈등보다는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종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정말 깊이 공감했다는 뜻이거든요. 연극은 굉장히 소규모였어요. 작은 무대에서 몇몇 인물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됐죠. 그런데 영화로 넘어오면서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애틀란타 현지 로케이션을 통해서 그 시대를 생생하게 재현한 거대한 시대곡으로 판을 카운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이 오스카를 겨냥한 정말 영리한 한 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영화의 감동을 제대로 느끼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숨겨진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역사적 맥락, 바로 주인공들의 진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데이지를 그냥 부유한 백인 할머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녀는 남부 사회,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아주 강했던 곳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웃사이더였던 거죠. 이 이중적인 정체성, 이게 바로 데이지라는 인물의 편견과 나중에 보여주는 변화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실제로 당시의 애틀랜타 유대인 사회에는 끔찍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린치를 당한 사건도 있었고 심지어 유대교 회당이 폭파되는 일까지 있었어요. 이런 공포의 역사가 그들 마음속에 깊은 불안감을 심어줬던 거죠. 그러니까 데이지가 왜 그렇게 까칠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그 이면에는 바로 이런 역사적 상처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걸 심리학계에서는 인지부조화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모순된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상태를 말해요. 데이지가 딱 그랬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라서 겪는 차별은 아주 예민하게 느끼면서도 정작 흑인 운전사인 호크가 매일같이 마주하는 더 심각한 인종차별은 애써 외면하잖아요. 바로 이 모순적인 모습이 그녀의 내적 갈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야기의 다른 면을 볼 시간이에요. 1989년 아카데미 시상식. 이 영화가 최고의 영광을 누린 바로 그 순간이 어떻게 가장 격렬한 논쟁의 불씨가 되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오스카는 정말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의 밤이었어요. 무려 9개 부문 후보에 올라서 최우수 작품상을 포함해 4개 부문을 휩쓸었으니까요. 특히 80살의 제시카 텐디가 여우 주연상을 받았을 땐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그 해 최우수 작품상 후보 명단에서 아주 이상하게 빠진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빠졌다는 사실 자체가 논란의 핵심이었는데요.
바로 스파이클리 감독의 똑바로 살아라였습니다. 두 영화가 인종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은 정말 180도 달랐습니다. 드라이빙 미스 데이즈는 개인 사이의 우정을 통해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따뜻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똑바로 살아라는 아니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아주 날카롭게 소리치거든요. 그런데 아카데미는 어땠을까요? 불편한 진실 대신 듣기 좋은 판타지를 선택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논쟁의 심장이었죠. 비평가들은 당연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선택이다. 너무 소심하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죠. 인종차별이라는 혹독한 현실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그저 관객들에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위로만 해주는 그런 기분 좋은 옛날 이야기를 상준 거 아니냐는 거였어요. 특히 운전사 호크 캐릭터에 대한 비판이 많았어요. 글도 모르고 그저 묵묵히 백인 주인의 성장을 돕는 역할에만 머무른다는 거죠. 다시 말해 호크라는 인물 자체의 삶이나 변화보다는 오로지 주인공인 데이지의 감정적인 성장을 위한 도구로만 쓰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할리우드 영화에서 굉장히 자주 보이는 클리셰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영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렇게 극과 극의 평가를 동시에 받는 이 작품을요. 이런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 그건 결국 두 사람의 관계 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동반자적 사랑이라는 게 있거든요. 뜨거운 열정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쌓이는 깊은 친밀감과 헌신 같은 거요. 데이지와 호크가 25년 동안 보여준 바로 그 유대감. 사회적 장벽을 뛰어넘는 이 인간적인 연결의 힘이 이 영화의 핵심인 거죠. 결국 이 영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유산을 동시에 남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존엄성을 지켜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승리의 기록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할리우드가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를 단순화하고 보수적인 시각에 머무르기 쉬운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등 같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술은 과연 우리를 위로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이 영화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회자되고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이 질문에 정답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